오늘 제목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재명을 변론할 때부터 거론된 얘기가 수임료 문제였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들을 볼 때에 아마도 100억이 넘는 수임료를 건넸을 것이다.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상적으로 변론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변호사가 수십 명씩 동원이 됐으니 이런 금액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아는 친구들 그리고 절친한 동기들이 나를 무료로 도와준 변론이었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도 수임료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의 여론은 대부분 비판적이었고 아주 차가웠었죠. 반드시 이재명을 변론해 준 대가로 저들에게는 수임료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고 나니 신데렐라가 공주가 되고 그리고 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이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됐으니 그동안 담보 성격으로 무료 변론을 해준 거니 자리 하나씩 변호사 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감투 자리 하나씩을 받기로 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덕분에 배지도 달았고 또 이재명을 따라서 권력 심장부의 자리 하나씩을 차지하게 되니 그런 담보 성격의 무료 변론이라고 하면은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출세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머리 싸매고 무료 변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이재명 측근으로 다 자리 한 자리씩을 하사품으로 전달받았던 것이죠. 이 얼마나 대박을 터뜨리는 장사일까. 그런데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기 전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2건이 배임죄와 관련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지금 매일 언론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사건이 바로 대장동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선 당시에도 아주 큰 이슈를 보였던 사건이었었는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의혹 재판, 민간업자 김만배와 유동규 등 5명 전원이 중형의 선고를 받고 법원도 엄중하게 형량을 내리면서 법정 구속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검찰이 항소 포기라는 기상천외의 짓을 벌였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완전히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 재판 공판 검사들이 항소 결재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보류 지시와 함께 윗선에서 항소장 제출 금지 지시가 내려오니 온통 세상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재명 변론을 맡았던 감투선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완전히 시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아주 비수를 날렸죠. 한동훈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항소폭이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아주 강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가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그 중심 라인에 서 있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의혹이 더 부풀려지면서 일파만파 더 크게 번지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항소폭이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여기에 이재명 무료 변론을 맡았던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정말 심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보고를 받는 법무부와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 이재명 변호하던 인물들이 쫙 깔려 있다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감투도 주었지만 너희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책임 부여를 한 것이 이재명 아닐까. 정성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지침을 준 일이 없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합리적인 판단하라는 정도의 말만 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것은 제가 부연시킨 말입니다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는 정도의 말만 했다. 아니 이것이 드러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입 다물고 도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빠지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지적한 법무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 정성호가 하는 그 말을 어느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성호는 어느 강연 자리에서 지난 5월인지 6월인지 강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의 재판은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맞는다. 자기 의견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연장선에서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고 따갑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 공판팀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수사 공판팀의 발언 그대로 쭉 저희들이 여러 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해온 검사들이 항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검사들의 이 같은 바람을 저버리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 포기 결정의 당사자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여기서 핵심 발언을 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와 공판을 맡아 진행했던 검사들의 반발을 다독거릴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를 단죄할 목적으로 기소한 애초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했거나 그에 미치진 못하다 할지라도
수긍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면은 실무를 맡았던 그 검사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는데 이 경우는 전혀 그와 반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죠.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고 정당한 법령 적용을 청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익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문제가 되니까 서울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결코 이것이 결제 다 해놓고 사의를 표명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정성호는 참 아주 가증스러운 인간이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아니 오다는 다 자기 라인에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이재명의 목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재명에게 보고 안 했겠습니까? 민정 라인에서 다 차단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재가 나면은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불이 외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물을 끼얹으면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화 방법인데 똑같은 방법을 정성호도 쓰고 있는 것이죠. 법무부에서 그리고 민정 라인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보고는 받았다. 그러나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었다. 말장난 하는 것이죠. 보고는 받았지만 어떠한 지시 내린 적이 없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한 실태입니다. 민낯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의 변호하던 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손에 꼽자면은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으로 박균택이,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양부남, 대통령실에는 3명의 비서관이 있죠. 민정 라인에 이태형, 이장형 그리고 전치형 비서관이 있습니다. 정성호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입 역할을 해왔었던 조상호가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죠.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제처장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죠. 조원철 법제처장, 법무행정을 다뤄야 되는 객관성을 띄워야 될 사람이 5개 재판, 12개의 혐의는 모두 이재명은 무죄다. 국감장에서 변호인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스타로서 유감없는 자질을 발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립니다만 한편으로는 쓰레기 역할을 자초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자를 그것도 유엔 대사로 차지훈련을 보내는 것은 또 뭡니까? 가장 핵심 안보를 지켜야 할 그 부서에 국정원에는 김희수를 자기 변호했던 김희수를 기획조정실장 핵심에 앉히지 않았었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의 로펌 이렇게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언제까지 대통령 노릇을 할지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을 변호하고 평생 누려볼 수 없는 자리에 앉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째지고 있냐 출세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래오래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할 텐데 이재명이 한 자리씩 자리를 다 챙겨줬지만은 머지않아 이재명 재판이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을 변호해야 하는데 변호하러 나서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품앗이. 돈을 받지 않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치고 갚는 품앗이. 아주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도 법정에서는 안 되는 말이죠. 무료 변론, 무료 변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편법들을 쓰고 꼼수들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의리상 외면할 수 없는데 각자들 고민들 하겠죠. 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은 4년 동안 그야말로 철밥통인데 변호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지를 달아준 의리를 생각하고 배지를 반납하고 나가서 변호할 자가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아주 장담을 합니다. 공직 감투를 쓴 자들은 어떻습니까? 공직 자리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앉게 됐는데 감투를 벗고 이재명을 변호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이재명을 무료로 변론을 해서 이재명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가 될 때에 그동안 재판에 참여했던 그 변호사들이 감투 쓰고 배지를 달았는데 반납하고 나와서 무료 변론할까? 저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